이번 이야기는 무서운 이야기, 결벽증. 어릴 적 정말 친했던 친구가 어느 순간 연락 두절이 됐었는데 수십 년이란 시간이 지나 우연히 SNS의 발달로 연락이 닿게 되었고, 내가 분가한 지역과 가까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 녀석이 혼자 거주하고 있는 동네를 찾아가게 되었다. 동네 술집에 소주 한잔하며 그동안 회포를 풀다가 때마침 월드컵 새벽 경기를 기다리는데 지루해서 그 녀석이 사는 단칸방으로 향해 풀스로 축구 게임을 하며 맥주 한잔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내가 골을 넣음과 동시에 흥분해버려서 매축캔을 엎어버렸는데 씨발! 뜬금없이 소리를 지르며 그 녀석이 내 뺨을 하고 후려쳤고 순간 정적이 흘렀다. 나보다 더 당황한 그의 얼굴을 보며 멍 때리고 있는데 미안! 사실은 내가 결벽증이 걸려서 하며 자신이 겪었던 깊고 어두운 이야기를 꺼냈다. 그 친구는 어릴 적부터 나에게 조종 부모님의 다툼에 대해서 말했었는데 내가 모르는 사이 그 부음싸움이 날 때마다 격해져서 폭행으로 이어지고 이혼하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그 녀석을 데리고 도망치 떠나는데 물론 나를 포함한 모두에게 그런 사정에 대해서 말도 못 꺼내고 홀연히 가버린 것이겠지. 그런데 이혼하게 되면서 어머니의 행동이 이상해졌다고 한다. 평소 강제적이던 집안일에 대해 혐오를 느껴서인지 빨래나 설거지, 청소 같은 위생적인 일에 관심을 자체를 끄게 되어 집이 쓰레기장처럼 되었고, 그 녀석은 그때부터 집안일을 어쩔 수 없이 도맡아 하는 과정 속에서 깔끔함이 몸에 있게 되었다고 한다. 거기서 성장 과정에서 결벽증이라는 병적 행위까지 이르게 되었고, 냉장고에 음료수나 냉동 따위를 진열할 때 꼭 상표가 보이게 분류하였고, 액자가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심장이 터질 만큼 신경 쓸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그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그런 사람들이 직장에서 일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 상사에게 신임받는 사원이라는 사실을, 책상이며 각종 문서자료, 포트폴리오 할 것 없이 모두 눈에 들어오는 것은 정말 칼같이 정리하고 분류했으니까 그럴만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사자는 남들보다 깔끔하게 지나치다고 해서 그것을 문제 삼을 생각도 안 하지 않나 추측해본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회사 부장의 추천하에 수도권의 직속 상위 업체인 기업에서 특채의 기회가 주어졌고, 그 녀석은 그 제의를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고 하며 곧바로 짐을 싸 회사 주위에 잠깐 머물 집을 찾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어딜 가도 지방에 살아와서 그런지 수도권의 집값에 대해서 새삼 실감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좀 더 외곽으로 나가다 보니 서울 지역에서 조금 벗어났지만 그래도 나름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정착하게 되었다. 어떻게 보면 산 동네 같은 곳이었지만 조그마한 마트며 각종 시설이 있어서 없는 것 빼곤 다 있는 그런 동네였다고 한다. 그것을 발판으로 열심히 일해 더 돈을 벌고 제대로 된 집을 살 계획에 전초전으로 비록 허름했지만 내부는 나름 깔끔한 곳으로 택하여 이곳에서 꿈을 펼치리라 다짐을 했는데, 그 결벽증 증세가 정점을 찍게 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어느 날 유난히 덥던 새벽에 그 녀석은 새로운 회사 동료들과 술 한잔 후 택시를 타고 집에 갔다고 한다. 도착하자마자 하루종일 땀과 먼지에 찌든 몸을 박박 씻고 취한 상태로 청소나 하고 잘 거라고 깨끗이 소독한 걸레를 들고 단칸방 가장 위인 장롱 위부터 먼지를 닦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는 바닥부터 닦으며 위를 닦을 때 먼지가 다시 내려온다나 뭐라나. 그런데 문제는 장롱 위로 하루 이틀 사이에 쌓인 먼지 위에 그대로 찍힌 의문의 손바닥 자국을 발견했을 때부터였다고 한다. 딱 그 시점 이후로 출근했다가 밤늦게 귀가하며 평범한 사람들은 절대 모르는 것들이 있지만 화장품의 방향이 왼쪽으로 15도 정도 돌아가 있다든지, TV 위에 먼지가 살짝 쓸려가 있다든지, 평평히 펴놓은 이불이 조금 접혀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서는 누가 이 방에 침입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더 큰 문제는 그게 하루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말이나 되는가. 가령 도둑이 물건을 훔치는 동시에 흔적을 안 남길 요량으로 서랍을 열었다가 다시 닫는 그런 과정이라고 해도 훔친 물건은 없을 뿐더러 누가 그렇게 결벽 증세가 있는 그 녀석 말이 겨우 알아볼 정도로 디테일하게 원위치 시켜놓느냐 말이다. 더더욱이 하루도 아닌 이틀씩이나. 어쨌든 그 이후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카메라로 그런 물건을 하나씩 찍고 퇴근을 한 후 다시 찍어서 둘을 비교해봤는데 정말 미묘하게 물건들이 흐트러져 있었다고 한다. 그 친구는 자기 물건을 누군가 고의적으로 손을 댄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신고한다 한들 누가 현실적으로 범인이 잡힐 그런 물증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참을 고민하다 생각한가 그것은 잠복이었다. 하루 휴가를 내고 그날 아침에 깔끔하게 잘 다려진 양복을 입고 30분 정도 구두를 닦은 후 집 밖에 나와서 회사 가는 척하며 평소에는 자물쇠로 잠가놓은 후문을 빙 돌아 다시 집으로 들어가 장롱 안에서 잠복을 했다고 한다. 그 얘기를 듣는데 속으로 결벽 증세가 심각하면 이 정도로 집착으로 나아갈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4시간이나 흘렸으나 오후 1시 점심때쯤이었다고 한다. 슬슬 배가 고파지기 시작하고 장롱 안에 쪼그려서 확실하지도 않는 범인을 잡을 거라 이러고 있는 자신이 점점 한심하다고 생각이 들 때쯤 누군가 아무렇지도 않게 잠궈놓은 대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왔다고 한다. 흠칫 놀라며 급상승하는 심박수가 귓가에 울리는 걸 느끼며 장롱 문틈 사이에 얼굴을 좀 더 가까이 붙여 지켜보았다고 한다. 세상에! 지저분한 머리가 너무 길어서 무릎까지 닿을 정도였고 그 친구는 이 세상과는 거의 괴리감이 느껴지는 여자였다. 라고 이야기하며 소름이 왕창 돋는 팔을 보여주고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다. 그 여자는 성큼 걸어오더니 방 한가운데 서서 바닥을 보고 가만히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더란다. 패닉에 빠진 그 녀석은 문틈 사이로 식은땀을 흘리며 뭐하는 건가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녀가 10분이 지나도 30분이 지나도 마찬가지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더란다. 긴 머리카락을 앞으로 늘어뜨려 바닥만 보고 있던 그 여자. 정확히 오후 2시 뻐꾸이 시계가 울릴 때 드디어 조금씩 몸을 양옆으로 움직이더란다. 친구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말이 안되고 무서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는데 그 여자는 어느 순간 갑자기 고개를 떨군 상태로 기이한 소리를 내며 몸을 미친듯이 양옆으로 흔들었다고 한다. 그러자 그 긴 머리카락이 양옆으로 휘날리며 TV에 먼지가 슬쩍 쓸리고 화장품을 건들더란다. 불사 그 친구의 여태 자기가 인지했던 물건들의 그 작은 움직임이 저 더러운 머리카락으로 인해 되었던 것이라고 생각하니 엄청난 소름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고 역겨워서 구역질이 날 것 같았다고 한다. 동시에 조그마한 단칸방 전체가 그 여자의 머리카락을 휘날릴 때 얼굴을 보게 되었는데 눈을 위로 뒤집어 까고 희죽희죽 웃는 모습이 마치 귀신을 눈앞에서 보는 느낌이었다고 한다. 그 와중에 장롱 안에서 무릎이 너무 저려서 자세를 고쳐 잡느라 살짝 움직일 때 장롱문을 살짝 건드렸는데 그 여자가 고개를 휙 돌리더니 위로 올라갔던 동공이 천천히 내려오며 자신의 눈과 마주쳤다고 한다. 등 뒤로 흐르는 식은땀과 흐려지는 정신줄. 더욱이 충격적인 것은 그 여자는 장롱 안에 숨어있던 친구를 발견하고 이내 아무렇지도 않는 듯 친구의 침대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이불 양손 집게 손가락을 꼬깃꼬깃거리며 아주 미세하게 흐트렸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그대로 달려 도망갔다고 한다. 마치 그 친구의 자신의 결벽 증세를 겨냥하고 일부러 장난치는 것처럼 그 녀석은 장롱에서 빠져나와 풀린 다리를 부여잡고 한동안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다고. 후에는 신고는 했지만 잡힐 턱이 없었고 바로 그 집을 처분하고 나왔다고 한다. 열쇠는 어떻게 생긴 건지, 자신의 증세는 어떻게 알았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정체가 무엇인지, 아니면 애초에 자기가 정신이 나갔었던 건 아닌지. 그날 이후 수년이 지난 지금도 아무것도 모르지만 너무나도 뜬금이 없고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실화라는 것이다.